화면에 보이는 두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 이미지에 집중해 봅시다. 이 영상은 2024년 말에 촬영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으며 진열대는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시민이 버터 한 조각을 황급히 코트 안에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고의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는 지평선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2025년 11월 15일로 돌려보세요. 이곳은 야쿠츠크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다이아몬드 그무라늄의 90%가 채굴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진흙 탕비 차만 그리고 냉동 고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절망적인 시민들입니다. 이 두 이미지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튜멘 지역의 이시마 마을로 카메라를 돌렸을 때 우리는 조지 오웰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비참한 전시 경제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도로는 움푹 패인 구덩이로 가득합니다. 아스팔트는 수년 전에 벗겨졌고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의 기계는 여전히 활기차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녹슨 픽업 트럭에 장착된 거대한 확성기입니다. 이 선전 차량은 황량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승리 행진곡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틀고 시민들에게 조국을 위해 희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트럭은 현재 러시아 경제와 푸틴 정권의 현실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프라가 붕괴되는 동안 국가의 모든 자원, 모든 에너지, 모든 돈이 선전기구와 전쟁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서방 언론에 의해 수년간 크렘린의 재정 마법사로 칭송받았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올리나가 등장합니다. 나비올리나는 익숙한 외교적 기술적 언어를 제쳐두고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방 제재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관료주의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운전대가 잠겼고 어디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나비올리나가 러시아 시민들과 산업계의 높은 금리라는 지옥이 2026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비올리나는 금리를 21%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패닉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행동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조 루블을 전쟁 비용분인 급여 국방 산업 특혜에 지출하며 경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습니다. 반대로 엘비라 나비올리나는 물가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경제의 엔진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엔진 폭발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국방산업 책임자인 알렉세이 차다예프에게서 나옵니다. 차다예프는 경제가 잠겨있고 신용이 너무 불가능해져서 기업들이 1990년대의 이친 시절처럼 물물교환 거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러시아의 생명선은 외부에서 하나씩 무자비하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통화 위기였다면 러시아는 석유를 활고해와를 찾고 식량을 수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전면적인 병참 압박 캠페인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도를 보면 러시아를 둘러싼 고리가 올가미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박 캠페인의 서쪽 측면에서 폴란드 국경은 더 이상 세관 검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뚫을 수 없는 철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폴란드 측의 통제가 완전히 폐쇄 수준에 도달하여 새 한 마리도 국경을 넘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폐쇄는 러시아 농업의 생명 유지 장치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 농업은 소련의 유산이 아니라 종자부터 의약품 트랙터부터 콤바인 예비 부품에 이르기까지 서방 기술에 70% 의존하는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서쪽 국경이 닫히면서 존 디어 트랙터 부품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산 종자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밭을 갈던 거대한 트랙터와 기계들은 교체 부품이 부족하여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밭에 파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에게 진짜 충격은 푸틴의 뒷마당 즉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푸틴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러시아를 배신했습니다. 아스타나 타임스 데이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곡물 환정 및 러시아 화물 운송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배신인 동시에 생존 본능입니다. 서방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한 카자흐스탄은 침몰하는 배인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료적 장벽 지급 거부 열차 지연을 통해 러시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을 실은 수천 대의 트럭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러시아 슈퍼마켓 진열대의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버터와 같은 몇 안 되는 비싼 품목들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버터 가격은 올해 초 이후 공식적으로 25.7%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4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미친 인상률 때문에 슈퍼마켓은 이제 이 필수 식료품을 보석이나 아이폰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는 버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계는 러시아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덜 먹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RBC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인의 24%, 즉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식비 지출을 줄여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데이터는 이러한 제한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 소비는 1인당 연간 249kg에서 165kg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소입니다. 쌀 구매량은 10% 감소했으며 감자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4%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입니다. 필수 식품으로서 수프부터 스튜 반찬까지 모든 요리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감자는 항상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감자 가격은 64%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보다 3배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빵, 우유, 채소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품목에도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신선한 음식을 찾을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정에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긴장감이 사람들이 가능할 때마다 비축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는 부족의 악순환이며 러시아인의 위장을 전염병처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텅 빈 진열대치 솟는 가격 그리고 생존을 위해 식사를 거르는 가족들. 1990년대의 암울하고 비참했던 시절과 똑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1990년대의 혼란과 비참함을 끝내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바탕으로 20년의 통치 기간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그 자신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그는 그 안정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들을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1990년대의 악몽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촉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실업입니다. 전쟁 산업은 블랙홀처럼 모든 자원 모든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간 부문의 모든 숙련된 노동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30만 명 이상의 숙련된 남성을 밭공장 건설 현장에서 빼내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루블화의 가치 하락과 압력 증가로 인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국가를 떠났습니다. 러시아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농업 부문은 2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밭에서 일하고 트럭을 운전하고 수확할 남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농업 강국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에 거대한 곡물 비축량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축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러시아 식량 위기에서 가장 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이 비축량은 흉작이나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족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량을 사용하는 대신 그것들을 꽉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량의 곡물이 여전히 저장고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중 일부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수출 계약을 위해 따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빵과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어려운 위치에 놓습니다. 정부가 곡물을 저장고에 보관하면 미래 공급을 보호하고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격을 높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빵 가격이 상승했고 많은 가정이 식비 지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위기는 식량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리더십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연료 운송 그리고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입니다. 올해 연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농업과 운송의 필수적인 디젤 연료 가격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료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정유 공장들도 장비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 보조금은 삭감되었습니다. 농부들과 트럭 운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가 더 비싸집니다. 식량이 생산된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운송은 주로 러시아의 방대한 크기 때문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가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운송되는 화물의 양은 지난 거의 2년 동안 감소했으며 수십만 대의 화물차가 놀고 있습니다. 열차는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군사 물품이 민간 화물보다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많은 식량을 도로로 운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시골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있어 배송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로 운송은 증가했지만 이는 훨씬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과 사보타주가 러시아 전역의 연료 탱크철도 및 중요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군사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에 대해 민간 사회의 파산과 국민의 굶주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튜멘의 녹슨 선전 트럭이 아무리 크게 외치던 푸틴이 가속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든 나비울리나의 패닉 브레이크와 텅 빈 냉장고가 이 엔진을 폭발시켰습니다. 소련을 파괴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텅 빈 진열대와 국민의 절망이었습니다. 역사는 2025년에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TV를 이겼습니다. 굶주림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질문은 러시아 국민들이 진흙탕을 헤치며 고기를 찾아야 하는 동안 다이아몬드 위에 얼마나 더 오래 앉아있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 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분노가 크렘린의 벽을 언제 부술까요? 우리는 이 붕괴를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엔진이 폭발하고 사회적 폭풍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굶주림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러시아 국민들이 붕괴를 침묵 속에서 지켜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